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과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참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들,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학교가 있죠. 최소한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 또 남자들은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면 군대를 가야 하니 그것도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처럼 느껴지지 않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에 외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부여되는 상황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서 학생 때는 저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적당한 재력이 받쳐주어 별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지 나한테 기회도 오는 거고 또 인격적으로도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다. 특히 뭔가를 배우는 어린 시절에는 스스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따지고 보면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스스로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제가 18살 때 대안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냐고. 그 당시에 저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유를 토대로 말이죠.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선택이라고.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이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안학교에 온 것조차 부모의 권유로 왔고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이란 존재가 제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 중학교 친구 중 의사를 꿈꾸던 친구도 자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의견 때문에 의사를 준비했으니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크게 관여한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때는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부모의 말이 인생의 길잡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쨌든 저도 제 주변도 부모에 의해서 여러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인생이 자신의 선택이란 것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죠. 하지만 살다 보니 저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암흑기가 20살 때 찾아왔죠.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때 사건들, 상사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 했다가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부당해고 당한 것, 어찌저찌 복귀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심장마비가 오고 그 뒤로 건강이 무너진 것, 거기다 병원도 가지 못한 채 계속 일에 복귀시키기 위해 저를 압박했던 직속 상사 때문에 2, 3일에 한 번씩 쓰러져가며 일했던 그 시절. 그것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전 큰 분노에 휩싸였었죠. 저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가 가장 힘들어 보였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권선징악. 뭐 권선징악까진 아니더라도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그 업보를 받아 좀 인생이 힘들어지길 바라는 마음 같은 거? 제가 저에게 부당함이 오더라도 상사에게 대응했던 이유가 불의를 보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제 마음속 후회로 남아 괴로워하는 미래가 싫어서 그랬던 것도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제 미래를 위해 행동한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 당연히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 천벌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러대요. 오히려 상사 뒷담만 하다 정작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버린 그 인간들이 오히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같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한 덕분에 입지에 아무런 타격도 안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랑 싸웠던 상사도 별 벌도 안 받았고 저 심장마비 이후로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가스라이팅 했던 직속 상사도 지들 잘못이 뭔지도 모른 채 살더라고요. 그 탓에 그 잘못에 대항한 저만 망가졌고 자꾸 저만 그런 일들을 못 본 채 하지 못하는 탓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저만 힘들고 저만 망가져가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한 대가가 저의 망가짐이었어서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는 분노로 제 자신을 계속 태웠죠. 이 나쁜 놈들, 그때 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왜 나만 모진 대우를 받고 너희 같은 쓰레기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거야? 왜 아무도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저는 어느 날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분노들이 저를 옥죄어오며 그런 병을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더욱 억울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이유는 아무리 봐도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뉴질랜드에서의 악연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남 탓은 더욱 심해져 갔고 그건 더더욱 저를 피해자로 만들어가며 고통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 고통의 원인을 빨리 찾아 없애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형이랑 단둘이 곱창을 먹으러 갔었을 때 제 고통의 단서를 찾게 되었죠. 어렸을 때 형이 저를 많이 때려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둘이 곱창을 먹으러 가자 하더니 저에게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더군요. 형에게 많이 맞은 탓에 5살 때부터 우울증을 달고 산 저라 사실 용서가 안 됐었지만 안 그래도 뉴질랜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일까지 신경 쓰는 건 힘들어 그냥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고통받은 당사자가 용서해주겠다는데 왜 지가 안 받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탓에 자꾸 형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옳았구나 하고 용서받았을 텐데 왜 안 받은 거지? 뭐가 형을 용서하지 못하게 한 걸까? 그 답은 형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그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했기에 저의 용서가 형에게 죄책감에 대한 자유를 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은 제가 해준 용서를 받지 않은 것이죠. 아니, 애초에 제 용서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사과한다면 난 그들을 용서해줄 수 있을까? 근데 화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화내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아무도 사과를 안 해서인데 사과를 해도 용서를 못할 것 같다는 자기 자신을 보니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해도 안 받아줄 거면서 사과 안 한다고 화낸다면 이건 너무나 모순적이고 또 이 모순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이 분노의 굴레가 끝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스스로 만든 모순이 나의 분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며 나의 분노, 나의 괴로움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만든 것이구나. 내 선택으로 인해 내가 괴로워진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게 내 선택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계속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분노를 느꼈고 어떤 것에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그렇게 계속 성찰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모순을 내려놓기 시작하니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덕분에 공황장애 약도 끊게 되고 형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알아온 우울증도 낫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으니 왜 인생이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인간은 남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바뀐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스스로 선택해서 바뀐 거죠. 아무튼 인간은 남을 바꿀 수 없기에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기 시작하면 바꿀 수 없는 걸 탓하는 것이기에 지금 나의 안 좋은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죠. 결국 나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선 지금의 상황이 남 탓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탓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지 잘못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인간은 자신밖에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해야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맞이하는 문제점들로 괴로운 탓은 나의 선택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너가 잘못했다고 하면 발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게 내 잘못이냐? 너도 잘못이 있지 않냐 하며 싸우게 되기도 하죠.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이더라도 너 잘못이라고 하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더 힘들죠. 잘못이란 건 왠지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지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그게 습관이 되면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전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회의 보호도 받고 어리다고 용인해 주었을 수 있으나 그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유지되면 그 누구도 그걸 이해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혼자가 되거나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주변에 남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눈을 딱 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변화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안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먹고 사는 것만 따지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조금 부끄러운 자신도 포용하고 또 그런 자신을 위해 변화하고자 선택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 머지않아 행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